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화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남은 미군들이 사용했던 공여지의 반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오염을 안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환경 정화 작업을 거쳤지만 일부는 아직도 심각한 오염 때문에 제대로 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권재형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건설개혁위원회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는데 고심이 좀 깊으시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점점 증가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자, 먼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략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미군 기지, 그다음에 시설,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공유에 빌려준 것이죠. 무상으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을 공유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파 많이 우리 공유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한미군 지휘 협동 비준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유 기간은 또 별도로 없고 무기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미군 용산 미군이 떠오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미군에 공여됐던 땅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전국에 현재 산지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한 93개소, 한 242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중 51개소가 87%가 경기도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 또 경기 북부에는 38개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이 크기는 저희 의정부의 면적의 2배고, 그리고 여의도 면적에는 58배로 하는 방대한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현재 반환 된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 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한 84%, 이중 84%인 34개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반환 공여지 구역은 의정부에 8곳, 그다음에 파주에 6곳, 동두천에 6곳, 하남에 1곳, 화성에 1곳 등 총 5개 시군에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고요. 의정부 캠프 X나 동두천 캠프 모빌 등 6곳은 미반환 상태입니다. 나머지 12개소는 우리 한국군이 있을 때 사용한다거나 산악 지역에 있어서 또 활용이 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반환해서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대상이 전부 반환된 건 아니군요? 그렇죠. 아직 반환된 건 아니고요. 그것이 반환이 2008년에 수립된 주한미군 발전 종합계획 이후부터 진행이 된 건데요. 반환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지난 9월 17일 날 국제의원회관에서 미반환된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를 조기 반환해달라고 우리 토론회도 갖고 또 각종 시군에서 또 이렇게 촉구 결의도 하고 이렇게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반환이 되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여지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또 민간 투자 활성화에 좀 중장기적인 고민을 함께하고 계실 텐데 반환된 땅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땅은 시민의 주인이 시민이었기 때문에 공유지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반환되는 공여지는 지자체나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정부시의 반환된 공여지에는 시민 공원이 현재 만들어졌고요. 공공기관이 또 입주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금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곳에 미래 직업 체험관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과 이커머스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게 되면 또 지원금이라든가 개발비도 많이 올라가고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땅들이 안전하냐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좀 온전한 반환이 돼야 되죠. 원래 상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미군 공여지가 지난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치해복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국내 환경법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토지가 오염된 것도 모르다 보니까 예. 거의 공유지 주변의 그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그 위협이 되고 있고요. 아. 그 현재 좀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유지에서 나온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그 물질들이 보면은 예. 인체나 환경에 상당히 그 위해를 줄 수 있는 그 석유계 총탄화수소라고 하는 TPH, 그다음에 예. PX라고 하는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납, 그다음에 아연, 니켈, 카드뮴, 비소 등 그 온갖 유독 화학가스나 발암물질들이 검출돼서 상당한 그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죠. 예. 네. 지금 조금 전에 치외법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뭐 조사하거나 이거는 너무 더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존에는 못했던 겁니까? 기존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었죠. 아. 저희들 같은 경우 의정부에 살면서도 예. 프리패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 안에 예. 들어갈 수 있었고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갔고 뭐 어떠한 상태도 들어가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없었었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주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살고 있죠. 우리 예. 지난 의정부에서도 미군 무대가 들어오면서부터 미군 무대를 중심으로 그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예. 이후로 또 도시 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고요. 또 뭐 최근에는 뭐 잘 알다시피 의정부가 또 경기 북부 수부 도시 아닙니까? 예. 그 의정부에 그 북부청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경찰청이라든가 뭐 북부교육청,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경기도 접십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앞으로도 또 공공기관이나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 국회에서 토양뿐만 아니라 안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땅 속의 안반까지 오염이 됐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미군 유류 창고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그 때문에 상당한 그 기름이 지표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반까지도 지금 그 기름이 이제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것이 안반이냐 토양이냐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 구분이 되지 않아서 예. 이번에 그 의정부 의뢰 그 김민철 국회의원님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진영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예. 우선 반환된 공여지 80여 곳 중에서 반환된 58곳의 벌반이 29곳 정도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아,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현행 토양 환경 보조법상 안반은 정화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안반을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만 정화를 실시하였고 또한 확산 방지 및 재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제대로 이것을 토양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 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구역의 토양뿐만 아니라 안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로 그 명시를 한 요번에 그 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산재한 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정화 범위를 토양에서 안반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지금은 제가 경기도만 예를 들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 전체 되어 있는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토양 환경 정화 작업에 있어서의 그 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자, 뭐 말씀하신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도 정화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토양 위로 기름띠가 그대로 보이는 등 공사를 멈춰야 할 정도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본 의원도 그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그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뭐 공사했었던 것이 이미 중지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뭐 현장에는 그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가까이 갔을 때 냄새가 좀 심하게 났고요. 저 또한 라이터를 대고서 이렇게 한번 불을 붙여봤더만 불이 홀홀 그냥 붙고 있었습니다. 아직 뭐 다시 쓸 수 없는 거죠. 불도 붙여봤는데 불이 붙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다가 예. 나오는 기름에다가 예. 거기서 고기 묻혀가지고 하니까 불이 붙어서 예. 웃긴 얘기를 마치고 유전이라도 발견될 것 같은 그런 거 농담도 지금 의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름은 다 경유거든요. 뭐 유전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오죽하면 이제 그러한 그 농담까지 의정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다. 예. 사실 이것이 그냥 현재 그 의정부에서 뭐 어디 정화작업 뭐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본 그 대상지가 2015년 3월에 정화지역 3지역 그 기준으로 오염 토양 그 정화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예. 그다음에 했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의 1지역 정화 그 협조 요청에 따라 2017년 3월에 오염 토양 정화 계획서를 의정부에 제출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 3월에 정화지역 1지역 기준 토양 오염 정화 조치를 완료한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도 지금 토양이 오염이 돼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군요. 자, 들어보면 결국 그 환경 정화 작업이 필요한 땅의 범위를 토양이 아닌 땅 속의 안반까지로 넓혀서 다시 보고 또 재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이 쟁점은요. 제가 이제 사업자도 만나보고 좀 이렇게 전문가한테도 지금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토양 환경 보존법에는 토양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기름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지표에 대한 이제 지표의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풍화암 밑에 이제 보통 안반이 있는데 풍화암과 안반 사이에 기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정부에서는 풍화암을 안반으로 보고 풍화암 위까지 정화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자나 이 토양 그 전문가들 지질학자 같은 경우는 그 토양학적으로는 풍화암 밑에까지 해야 된다. 풍화암은 토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반환 공여지에 대한 그 정화 작업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민간에서는 이게 매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도 매입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름띠가 뭐 둥둥 떠 있고 하니까요. 투자 금액은 일단 이것도 경제가 돈에 걸린 문제인데 돈을 벌자고 한 일인데 지금 계약이 전에 돈이 다 들어가다 보면은 부도가 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투자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환경평가나 조사가 다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사가 가능을 한 겁니까?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김민철 의원님도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국가정부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수 있게끔 아마 촉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또 근본 의정부 캠프 시어지에서 발생한 오염 토양은 안반 지역의 오염 물질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는 국방부하고 의정부 심의 사업 시행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일 본 의원이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와 우리 경기도의 장영국 우리 의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좀 심각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선뜻 여기에 또 응해 주셔가지고 20일 날 우리 장영국 경기도의 의장님과 또 우리 같은 부의장님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의회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의정부의 오염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아마 수립하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는 의정부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경기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 혹은 미군과 좀 협상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또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다음에 그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그 국회나 그다음에 그 환경부나 예. 그다음에 뭐 국방부나 행안부나 그런 국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 촉구하고 빨리 정화 작업을 해달라고 예. 요구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공유지 제대로 살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아주 공여지에 있어서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공유됐던 땅이라도 예. 그 반환을 할 때는 국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그 온전히 국민들에게 그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그 반환되는 공여지의 면적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가 주도가 돼서 그동안 그 안보라는 미명 아래 그 희생을 그 강요당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개발에만 그 신경을 쓰다가 보면 시민들의 그 안전을 외면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오염된 토양이 온전히 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권재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